그리고 약간이랑 조금의 의미로 썸이 쓰이는데 some, any 같은 경우에 두 가지 부정대명사는 뒤에 명사를 쓸 때 명사가 복수명사일 수도 있고요. 또는 셀 수 없는 명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수명사일 수도 있고 셀 수 없는 명사일 수도 있다. 해석하면 약간이나 조금의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예상되는 범위에 막연한 양이나 쓰니까 그냥 약간 조금 정확한 숫자는 아닌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쓸 때 주로 어느 문장에 쓰이냐? 긍정문에 쓰이고요. 권유문에 쓰이는데 그 권유문의 의문문이라는 게 의문문이 다 물음표죠. 물음표긴 한데 해석했을 때 너 이거 좀 먹을래? Would you like some? 뭐뭐 할래? 이렇게 해석되는 게 권유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정대명사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부정이라는 말이 정해지지 않았다, 막연하다, 불특정한 사람이다 이런 걸 부정대명사, 투부정사에서도 투부정사가 품사가 정해지지 않은 거잖아. 그래서 부정대명사도 정해지지 않은 걸 나타내는 게 부정대명사예요. any 같은 경우도 똑같아. 해석은 똑같은데 뒤에 복수가 올 수도 있고 셀 수 없는 게 올 수도 있어요. 그치만 얘네는 주로 부정문에 쓰이죠. 긍정문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의문문에 쓰이는데 이때 의문문이 너 뭐뭐 할래? 이렇게 권유하는 게 아니고 너가 뭐 좀 제안해 줄 수 있니? 뭐뭐 할 수 있니? 또는 그럴 수 없니? 있니? 없니? 라고 이러한 의문문에 쓰이는 게 의문문. any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물음표가 있다고 무조건 any를 쓰는 게 아니라 물음표가 있어도 권유의 표현이면 some이 들어가고요. 있니? 없니?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은 any로 들어가요. 네, 또 하나의 문장이 조건문이죠. 조건문이라는 게 뭐야? 조건이 있수잖아. 만약에 뭐뭐 한다면, 그래서 너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뭐 if you need any help 이런 식으로 if 안에서 any가 주로 많이 쓰여요. 근데 얘네들이 대명사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 내용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대명사는 이렇게 혼자 쓰이지. Do you like some? Some are very rare. I didn't have any. Can you offer any? 이렇게 혼자 쓰이는데 어떤 경우는 뒤에 명사가 붙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명사가 붙는 경우를 우리는 형용사라고 부르죠. 해석하면 약간의 조금의. some을 혼자 쓸 때 여러 개니까 반드시 셀 수 있는 거면 복수를 써줘야 되는 거야. 근데 뒤에는 두 개 다 올 수 있죠. 셀 수 있는 명사 올 수도 있고 셀 수 없는 명사 올 수도 있는데 이게 약간이잖아. 그럼 명사를 셀 때 약간이라는 건 셀 수 있는 거니까 여러 개야. 그래서 명사는 s를 붙여주죠. 복수형이라는 게 s를 붙인다는 거죠. 셀 수 없는 경우는 여러 개가 있어도 셀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단수형을 써준다. 그럼 복수인지 단수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명사를 봐. 명사에 s가 있는지 s가 없는지 그걸 확인해주면 되죠. 그럼 food는 복수인가요? 단수인가요? s가 없잖아? 단수겠지. 그래서 I need some food 해서 some을 쓸 때 그냥 무조건 단수니까 some 써야지 이게 아니고 지금 무슨 문이에요 이게? 긍정문이니까 some을 쓴다는 말이죠. 밑에도 snacks는 셀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s를 붙여. 근데 will you have snacks? 무슨 뜻이겠어? 과자 좀 먹을래? 이게 무슨 문이야? 그치, 이건 권유문이지. 해석을 해보면 그래서 권유문 같은 경우는 any죠. Will you have any snacks? he didn't bring 하고 food는 셀 수 없다고 위에서 판명이 났어요. 그럼 셀 수 없는데 some도 쓸 수 있고 any도 쓸 수 있어. 하지만 문장의 구성을 봤을 때 이게 뭐야? 부정이니까 뭘 쓰는 거야? any를 쓰겠죠. 그래서 not any food. do you have? 질문이 있니? 복수네. 질문을 쓸 수 있으니까. 근데 그치, 질문이 있니? 없니? 이거는 의문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any questions. if가 있네요. if가 있는 게 무슨 문장이야? 조건문. 조건문일 때는 any 써요? some 써요? any 쓰죠. 그래서 any help. 이렇게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쓴다. 이제 something, anything 같은 경우에 띵원 body를 붙이면 이때는 이제 대명사로 쓰이는데 이제 someone came to see you 이거 붙여도 문장의 구성은 똑같아. 그래서 누군가라고 해석은 할 텐데 some이 쓰이는 문장은 얘가 있는 거잖아. 그치? 얘가 있으니까 긍정문에서 쓰이고요.
밑에 있는 anything은 thing이니까 사물이겠죠. 사물이지만 any가 붙은 이유는 앞에 뭐가 있으니까. 부정, 그치. 부정문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anything으로 써준다. 그래서 뭐 thing one body가 중요한 게 아니라 some이랑 any가 붙었을 때 어떤 문장에서 쓰이는지. 근데 마지막에 이 플러스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any가 사실은 긍정문에서도 쓰일 수는 있어. 그럼 긍정문에서 쓰일 때는 무슨 차이를 나타내냐? 아까 너희 some이 권유문이랑 의문문일 때 해석 차이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긍정문에 쓰이는 any도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아까 부정문에서는 해석을 어떻게 했어? any가 뜻이 뭐야? any는 해석하면 무슨 뜻이야? 약간, 그쵸. 약간이라든지 조금이라든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부정문인데,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긍정문에 쓰이는 any는 어떤 뭐뭐라도 라는 의미를 가져요. 어떤 뭐뭐라도. 그러니까 어떤 종류인지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you can choose any books. 어떤 거든지 다 골라도 돼 이런 뜻이야. 어떤 문제라도 다 질문해도 돼. 누구든지 다 배울 수 있어. 여기서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다 배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면 전부 다 긍정문에도 쓰여도 어색하지 않아요. 너가 약간의 책을 고른다 이게 아니잖아. 어떤 거든 다 해도 돼.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해도 돼 라고 얘기하니까 can이나 이런 것들이 조동사가 좀 쓰이는 게 문맥에 맞겠죠. 그래서 해석을 잘 해주시면 되고요. 뒤에 이제 부정대명사는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이 하나 이렇게 하면 곤란한 거지. 지금 부정대명사인데 하나라는 수량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지금 1번은 좀 특이한데 일반적인 사람을 나타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일 때 그냥 사람이라고 해석하던지 누구나 라고 해석을 해. 근데 원을 이제 쓰이는 경우를 잘 모를 수 있는데 여기서 one should keep one's word는 누구나 다 본인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누구나라는 건 본인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약속을 지켜야지. 이렇게 해서 본인을 포함해서 쓰는 게 원이고 전체 사람을 하나로 지칭해 주는 거야. 얘랑 좀 비교할 수 있는 게 they예요. 우리 they를 인칭대명사에서 몇 인칭이라고 배우지? they가 몇 인칭이야? 3인칭이지. 그럼 they라고 얘기하면 나를 포함하는 거야? 나를 포함하지 않는 거야? 그쵸. 나를 포함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they도 물론 사람을 가리킬 순 있지만 나를 포함하지 않는 개념이고 원은 나를 포함해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할 때 원을 써요. 이제 두 번째는 해석이 다른 거지. 두 번째도 하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때는 뭐뭐한 것 그냥 것이라고 해석하면 돼. 너 이거 있니? 이런 식으로. 앞서 언급한 명사랑 종류는 같아야 돼. 같은 종류인데 원이라고 하면 딱 봐도 아무거나 하나인가? 라고 해서 특정하지 않은 거. 정해지지 않은 거. 특정하지 않은 거를 나타내면서 복수형은 once라고 쓰면 돼요. 근데 단수를 쓰는 경우랑 복수를 쓰는 경우 여기서 이제 정해지지 않은 것이라고 나타내는 게 이게 지금 대명사죠. 대명사는 품사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그치, 대신 쓰는 거지. 누굴 대신하는 거? 그치, 명사를 대신하죠. 그래서 지금 배우는 대명사는 반드시 대신하는 명사가 있어요. 누구를 가리키는지. 그래서 I need a pen. Do you have one? 이렇게 물어봤을 때 원을 그냥 뜬금없이 쓰는 게 아니라 앞에서 이미 명사를 한번 언급을 했어. 그리고 이걸 다시 받아줄 때 원을 쓸 건지 아니면 다른 명사를 쓸 건지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원이 같은 종류야. 펜은 펜이야. 근데 불특정에 정해지지 않았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 관사를 배우죠. 그쵸? 그 관사에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명사 앞에 쓰는 관사가 무슨 관사? 명사 앞에 관사, 부정관사, 어나 언. 그 다음에 더가 있죠. 관사를 좀 잘 생각해보면 여기서도 부정관사라고 붙는 게 이게 부정이라는 게 불특정하다는 거야.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더 같은 경우는 정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do you have one은 바꿔서 쓸 때 그냥 펜을 가리키는 게 아니야. 더 펜이라고 하면 안 되고 얘는 펜을 받아주는 거다. 이 관사의 개념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라고 얘기하는 개념을 어라고 써줘야 돼요.
부정관사. 근데 이제 앞에 내가 이 파란색 청바지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청바지는 항상 복수잖아. 바지는 늘 복수니까. 그래서 뒤에는 s를 붙여줘야 되고요. 자, 이제 밑에는 I lost my eraser. 내 지우개 잃어버렸다. 근데 이 지우개를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여기 새로운 거 사는 거지. 근데 새로운 거 아무거나 하나 살 거야. 그게 원이라는 거야. 아무거나 하나. These chairs are stronger than 이라고 했을 때 이 의자들이 저 하고 받아주는 게 chairs인 거죠. 그치, once인데 앞에 있는 this chair이랑 뒤에 있는 those chairs가 같은 거야? 아니지. 같은 건 아니고 그냥 의자라는 종류만 같은 거지 정확하게 앞에 있는 this가 붙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this chairs는 아닌 거죠. 그래서 once를 써줘야 되고 I have my own laptop. 내 자신만의 노트북이 있어. 아, 내 노트북이 없구나. 없으니까 내가 뭐 사겠다는 거야? 새로운 거. 그치? 그러면 새로운 거 하나 사겠다 라고 해서 얘를 받아주기 때문에 원을 쓴다. 나 이어버즈가 없네. 그럼 이어버즈는 복수야 단수야? 복수네. 그러니까 once를 써야겠죠. 네. 그래서 항상 이제 문제에 나오는 게 원이랑 is의 차이가 앞에 언급한 정해지지 않은 뭐 불특정한 명사. 근데 종류는 같은 거야. 그때 어가 중요한 거예요. 부정관사 어를 사용한다. it 같은 경우에는 앞에 언급한 특정한 명사를 가리킨다. 그럼 이 특정한이라는 게 뭘까? 정해진. 그 정해진 게 어떤 명사를 꾸며주는지 이거 지난번에 한번 배우지 않았어? 더랑 this랑 that이랑 소유격의 명사를 꾸며주는데 this 앞에 또 관사를 못 쓴다며.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지난번에 했는데 한정사. 그쵸? 그래서 명사를 한정해준다 라고 하기 때문에 한정사라고 하는 거고 어랑 this는 같이 못 쓴다 라고 지난번에 조그만 글씨로 있었죠. 그래서 이 한정사는 명사를 어떻게 해주는 거야? 한정해주는 거야. 한정해준다는 게 뭐야? 수식해주는다는 거야.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고 이 명사가 아무거나가 아니고 이거다 라고 한정해주는 게 한정사예요. 그래서 그때는 it을 쓰고요. 여기서 어가 중요한 거죠. 해시면 원이야. 그러면 어라고 써야 돼. 근데 it이라는 건 반드시 앞에 뭔가가 붙어요. my 해시든지 너의 모자든지 아니면 this 해시라든지 그런 한정사가 붙었을 때 같이 쓰는 거다. 나 his watch인데 밑에도 his watch네. 그럼 일단은 시계를 잃어버렸어. 시계를 잃어버릴 건데 그 똑같은 시계를 산다는 거야? 아니면 새 거 산다는 거야? 새로운. 그치, 새로운 거니까 새로운 거 아무거나 하나. 나 he lost his watch. 시계 잃어버렸어. 근데 찾았대. 뭘 찾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his가 붙는 거죠. 그래서 his watch. his가 붙으면 it을 쓴다. 이제 대명사 another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것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새로운 거죠. one it이 아니고 또 다른 것, 하나 뭐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얘는 원이랑은 다른 게 이제 종류는 같은데 다른 거야.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과는 다른 종류 하나 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배가 안 고파. 그래서 나한테 give it to another. 다른 사람한테 줘라. 이때는 사람이겠지. 내가 배가 안 고프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줘. 내가 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다른 색깔 보여줘. 다른이라는 게 들어간 거죠. 다른이 어디 들어가 있어? 이걸 이제 분리해서 쓰면 이렇게 되죠. on, other. 그러니까 다른 거라는 거야. 그래서 other인데 하나를 얘기해요. 하나. 그다음 밑에도 you already have a USB drive. 이미 하나 있어. 근데 다른 거 하나 더 원하니? 라고 해서 다른이라는 해석이 들어가 줘야 돼요. another 할 때는. 형용사 another은 형용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를 가지는 거죠. 혼자 쓰인 게 아니잖아. another 혼자 쓰였고 밑에 같이 있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하나야. 다른 거 하나야. 그렇기 때문에 단수 명사를 쓰는 거예요. 뒤에 명사는 반드시 단수. 다른 거 하나니까. 근데 이렇게 쓰일 때 또 다른 의미는 하나 더가 되겠죠. 자, 여기서 하나 더는 one more 이라는 뜻으로 바꿔 쓸 수 있다. 보통 이제 먹을 거 먹을 때 내가 쿠키 하나 먹었어. 근데 쿠키 하나 더 먹고 싶어. 그럼 이제 another 이라고 쓰겠죠. 그래서 너가 커피 하나 더 먹어도 돼 라고 해서 여기서 또 다른 커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한 컵 더 먹어라. 내가 몇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야? another hour이면? 그치, 1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one more 이라고 바꿨으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one more hour to finish the work.
밑에 이제 other 같은 경우에는 대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형용사로 쓰이기도 해요. 혼자 쓰이기도 하고 같이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명사로 다른 것이겠죠. 다른 것을 나타내며. 형용사로서 명사 앞에서는 그냥 다른 이렇게 해석을 하겠지. 근데 물론 이제 사람도 되긴 하는데 other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은 해줘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아까 이제 another이 있었죠. another은 무슨 뜻이었어? 정확하게? 또 다른 몇 개? 한 개. 하나였지. 근데 other는 그냥 다른 거예요. 다른 거라는 건 뭐야? 이거 말고 다른 전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other는 일단 뒤에는 그치 복수가 오는 거지. 그래서 다른 뭐뭐들 해서 복수명사를 가진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other는 절대로 뭐 대명사라고 나오긴 하는데 혼자서는 쓰일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까 another 같은 경우에 can I have another? 이렇게 하고 끝났지. 근데 other은 can I have other? 하고 끝날 수가 없어. 혼자 쓰일 수 없다는 건 여기에 뭔가 붙어야 돼. 뭐가 붙어야 되냐? 더가 붙든지 이런 식으로 쓰던지 아니면 other에 s가 붙던지 other이 혼자 명사로는 쓰일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혼자 무언 명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 뒤에 s를 붙이던지 더를 붙여서 뭔가를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라고 이제 관용적으로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른이 other이죠. 사람들이 people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용사로 쓰일 수는 있어요. 근데 명사로 단독으로 쓰일 수는 없고 other people을 줄여서 얘기하면 이게 others야. 그래서 s를 안 붙이면 틀린 거예요. s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other은 혼자 명사로는 잘 안 쓰인다. 형용사로 쓰이거나 아니면 s를 붙여서 쓴다. 그래서 얘네 좀 조심해주면 되고 이제 the other 같은 경우에는 그 나머지겠죠. 맞은, 반대, 상대 쪽. 그치.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가 있을 때 나머지 하나 얘기하는 게 the other이고요. the other 뒤에 단수명사 같은 경우에도 얘도 둘 중 하나에서 다른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을 때 두 개를 1 플러스 1로 나누는 거잖아. 그래서 1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하나 선택하지 않고 나머지 하나 뒤에 걸 선택한다는 거죠. 밑에도 뒤에가 the other이 지금 형용사로 쓰인 거라서 형용사 뒤에 명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the other이 붙었을 때는 이게 나머지인 거잖아요. 나머지라고 했을 때 이건 골랐어. 너가 이 좌석은 골라도 돼. 내가 다른 좌석 고를게 라는 뜻이라서 좌석이 총 2개라는 뜻이죠. 밑에도 내 오른쪽을 다쳤어? 내가 또 다른 손이 있어. 손이 총 몇 개야? 너희 손이 몇 개야? 2개잖아. 그래서 총 개수가 2개라는 의미가 사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 개수가 2개일 때 나머지 하나를 the other로 표현한다는 뜻이고 the other 뒤에 복수명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이런 지금 있는 학생들이 시험에 다 통과했다. 그러면 지금 학생들은 통과한 거고 나머지 학생들은 못 통과한 거잖아. 그래서 나머지라는 뜻일 때 the other를 쓰고 복수명사 쓰는 경우는 밑에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복수명사 쓰는 경우는 나머지인데 그 나머지가 여러 개일 때 복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the other 뒤에는 단수가 있어도 되고 복수가 있어도 되는데 나머지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다른 거야. 나머지가 위에는 1개고 밑에는 나머지가 여러 개죠. 그래서 여러 개면 뒤에 s를 붙여서 쓴다는 거야. others는 어떤 사람은 그렇고 어떤 사람은 그렇다라는 뜻으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런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이 셔츠는 나한테 안 맞아. 내가 다른 것들이라고 해도 되겠네. 다른 것들을 좀 입어봐야 돼 라고 하면 이게 other shirts가 된다는 거야. 풀어서 쓰면. 그래서 other s를 붙여야지 명사가 되고 other 뒤에 명사를 쓰면 얘는 형용사로 쓰인 거죠. 근데 여기에 그냥 뜬금없이 이렇게 쓰는 건 안 돼요. s를 빼고 쓰는 건 안 돼요. s를 붙여서 써준다. the others도 나머지 것들이겠지. 그래서 나머지 것인데 수량이 전체적으로 정해져 있을 때 쓰는 게 the others고요. 얘 보면 좀 헷갈리니까 그냥 밑에 거 66-4를 좀 볼게요.
우리가 여기선 이제 부정대명사를 가지고 숫자를 셀 건데 전체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전체 범위를 정했을 때 두 개가 있으면 너희 수학은 할 수 있잖아. 2는 1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수학을 해서 이렇게 나눴을 때 하나하나 얘기해주면 one이랑 the other. 나머지 하나. 그다음에 one이랑 another, the other 같은 경우에 세 개니까 1 플러스 1 플러스 1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눴을 때는 one, another, the other. 하고 당연히 단수명사 쓰겠죠? 근데 이제 여러 개가 있어. 여러 개가 있을 때 어떻게 쓰겠어? 4가 있어. 근데 4를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1 플러스 3으로 나눌 수도 있고 4를 2 플러스 2로 나눌 수도 있겠지. 그래서 여러 개로 나눴을 때 앞에 있는 개수가 한 개면 원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개수가 여러 개야. 이제 한 개가 아니잖아. 1 아니잖아? 그러면 other s를 붙여요. 근데 만약에 4를 2 플러스 2로 나눴어? 그럼 2 플러스 2로 나누면 앞에가 늘어난 거잖아? 그럼 1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럼 sum이라고 하고요. 뒤에도 나머지가 여러 개죠? the others라고 하겠죠? 자, 여러 중에서 몇몇은 다른 몇몇은 이거는 전체 범위가 없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범위가 특정하지 않을 때, 정해져 있지 않을 때, 그럴 때는 해석이 나머지가 아니지? 여러 명 중에서 몇몇은 그렇고 다른 몇몇은 그래. 이제 이런 식으로 쓸 때 더를 반드시 뺀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틀리는 경우가 some이랑 the others, some이랑 others 두 개 구분하는 게 제일 많이 틀리고 위에는 전체 범위가 있어. 뭐 6이어도 상관없죠? 6일 때는 뭐 3 플러스 3으로 나누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누게 되는데 some이랑 others는 두 개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밑에 범위를 볼 거예요. 범위가 영어에서 두 개야. 두 개면 맨 위에 거 쓴다고요. one이랑 the other.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고 세 개가 있을 때 1 플러스 1 플러스 1로 나눌 수도 있어. 근데 사실 세 개가 있을 때는 세 개를 이렇게만 써? 이렇게도 쓰잖아. 1 플러스 2로도 쓰죠. 그래서 그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1 플러스 2로 쓰면 어떻게 써야 돼? 1이니까 뭐가 들어가? 1. 나머지가 몇 개야? 두 개잖아. 그러면 the others. 그쵸? 요렇게 이제 나누게 돼요. 그래서 숫자를 좀 보고 숫자 생각을 하면 돼요. one is 하고 another 그렇고 마지막에 the other. 근데 이제 숫자 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에듀에서 좀 많이 틀리는 건 이걸 안 써. 늘 이제 영작을 할 때 and를 안 써요. 왜 and를 안 쓰는지 모르겠어. 지금 문장이 몇 개야 총? 그치, 문장이 3개, 위에는 문장이 2개. 그럼 중간에 반드시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문장이 이렇게 3개인 경우는 and는 마지막에 한 번만 써요. 계속 쓰지 않아요. and 마지막에 문장 나오기 전에 한 번만 쓰고 반점 다 찍어줘야 되고 해서 이거 맞춰줘야 돼. and 자꾸 안 써서 틀리면 안 돼요. 오늘 시험 범위 아니야 여기까지? 네, some cookies were eaten. 어떤 개는 좀 먹혔고 나머지는 아직은 냉장고에 있다. 이건 총 개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3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사람을 볼 때 사람이 어떤 사람은 해변가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산을 좋아해. 근데 이 세상 사람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사람을 이제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해변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산을 좋아하기도 하고 나머지 어떤 사람들은 뭐 해변 말고 뭐 카페를 좋아하기도 하고 이렇게 플러스 나머지 정해지지 않은 개수들이 다 있다 라고 할 때 이렇게 쓴다. 부정되면서 오류한 모습 어떻게 나가지?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어렵긴 하지만 어려운 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뭘 붙여야 되냐면 내가 명사에다가 s를 붙일 건지 동사에다가 s를 붙일 건지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많이 틀리는 건 s를 안 붙여. 어디에도 안 붙이던지 둘 다 붙이던지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결정을 하고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수일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파트는 수일치에서 틀리지 않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올이 혼자 쓰일 때도 있고 뒤에 명사를 데리고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쓰이는 경우에 사람을 나타낼 때는 복수예요. 혼자 있으면. 그리고 올이라고 쓰는 경우는 보통 3명 이상 있을 때. 셋부터 모두라고 얘기해요. 올. 그 다음에 만약에 사람이 아니고 사물 같은 경우에 아니면 상황을 나타낼 때는 단수 취급해. 그래서 중요한 건 모두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복수인 것도 아니에요. 모두라고 했을 때 월이 쓰여져 있으면 사람이야. 근데 all was peaceful. 폭풍우가 지나고 나서 모든 상황이 굉장히 조용했다. 평화로웠다. 이렇게 쓰면 이거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두 개 다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ll 뒤에 만약에 명사가 오면 이게 우리 형용사라는 거죠.
그러면 all이라고 해서 모든이 아니라 뒤에 오는 명사에 따라서 단수를 쓸 수도 있고 복수를 쓸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all에 맞추는 게 아니고 명사의 수일치하는 거예요.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가 있고 셀 수 없는 명사가 있죠. 그래서 뒤에다가 정확하게 밑줄을 치면서 풀어야 되고요. furniture에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쵸. 아니 s를 붙여 보는 게 아니라 문장에 예문에 s가 없잖아. 여기 s 붙여서 뭐 할 건데 문장에 s가 없잖아. 그치? 문장에 s가 없으면 이미 모두라고 했는데 세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셀 수가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s가 없으면 셀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셀 수 없으니까 무슨 취급해야 돼? 단수. 그치? 단수. 나 밑에 all the passengers s가 붙었네. 셀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어요. 그러니까 have. information s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뭐야? 단수지. 셀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was. 그래서 all은 명사에 수일치한다. 근데 most는 쉬워. most는 두 개잖아. 둘 다니까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셀 수 있는데 총 개수가 몇 개? 두 개지. 그치? 그래서 무조건 세는 거예요. 당연히 복수 취급. 그럼 most 뒤에는 명사가 올 때 most 뒤에 명사가 올 때 s 붙여야 돼? 안 붙여야 돼? 그러니까 셀 수 있는 거야? 셀 수 없는 거야? 있어요. 그러니까 most 뒤에 무조건 셀 수 있어야 돼. 두 개로 센 거니까. 그러니까 s가 있어야지. most가 혼자 있을 때도 두 개인 거예요. 그럼 동사에는 s 붙여 안 붙여? 그쵸. 동사는 복수 취급이니까 안 붙이지. 그 다음에 most players는 항상 복수. 두 명이 있어. most of them 두 명이잖아. 그럼 복수. 그쵸. 그래서 요거는 수일치가 중요한 거니까 보시고. 자, 이제 부정대명사 each every인데 둘 이상에서 각각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각자.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고 사물을 가리킬 수도 있고 each는 둘 이상에서 쓰이는 게 each고 아까 all은 3명 이상에서. 근데 each every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가 어떤 문장을 봐도 반드시 단수 취급을 해야 된다 라는 규칙이 있죠. 그래서 항상 단수 취급. 단수 취급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취급이 뭐야? 그러니까 뭐를 단수로 써? 그치, 단수 동사를 쓰라는 거죠. 동사를 단수. 그래서 each를 두 가지 버전으로 쓰는데 each 뒤에 바로 명사가 올 때는 each student 하면 얘가 단수 취급이잖아? 학생들 각각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의 s를 붙이는 게 아니라 무슨 명사 쓴다? 단수 명사. 단수 명사는 s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동사는 단수 취급하면 s가 있어 없어? 단수 동사는 s가 있는 거지. s를 붙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헷갈리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단수 취급을 해야 되는지 복수 취급해야 되는지. 그래서 each 뒤에는 단수 명사예요. 그 말은 이제 s가 없다는 거죠. 대신에 동사에는 s를 붙이고. 근데 이제 each of는 좀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은 문제를 두 개를 볼게요. each student랑 each of the winners에서 each가 어느 경우에 형용사로 쓰였나요? 형용사는 누굴 수식해야 돼? 그치. 그러니까 명사가 바로 뒤에 있는 each가 형용사로 쓰인 거야. 그냥 밑에 있는 each는 이 of the winners 하면 이게 그치. 그러니까 수식어고요. 그냥 밑에 있는 each가 품사가 뭐라는 거야? 명사라는 거죠. 명사가 오는지 아니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오는지 명사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of는 해석을 했을 때 너희 비교급 기억하니?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그거 해석할 때 뒤에서 해석하죠. 가장 뭐뭐한 것들 중에 하나. 그치? 그럼 이제 가장 뭐뭐한 것들 그게 전체 범위잖아. 그러니까 이긴 사람들 중에 각각인 거예요. 그래서 of가 있으면 뒤에는 범위니까 복수 명사를 쓰는 거야. of가 있으면 복수 명사를 써요. 근데 그 학생들 중에 각각이야. 내가 세고 싶은 게 학생들 중 한 명 한 명을 센다고. 그러니까 스위치를 어디에 하는 거야? 위너스에 하는 거야? each에 하는 거야? 너희가 여기 수식어구라면 그러니까 스위치 어디에 하는 거야? 그 each에 하겠죠. 그래서 얘는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렵죠? each of 뒤에 복수명사 플러스 반드시 단수 동사. 근데 이제 기억하면 쉬워. 동사는 무조건 단수. of가 있으면 명사는 복수.
네, 그다음 이제 every 같은 경우에 every는 두 개가 아니고 셋 이상에서 쓰는 모든인데 여기까지 읽었을 때 뭔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every가 모든이야? 아까 셋 이상에서 모든이게 또 뭐 있었어? all이 있었죠. 그쵸? every랑 all이 사실은 해석을 했을 때는 똑같아요. 해석은 똑같은 거야. 근데 해석은 똑같지만 뭐가 다르냐? 수일치가 다르죠. 어떻게 달라? 수일치가 어떻게 다르냐? every 같은 경우에 개개인의 중점을 뒀기 때문에 무조건, 항상, 그치, 단수. every 뒤에 무조건 단수. 그럼 all은 반대로 무조건 복수인가? 는 아니잖아. all 뒤에 뭐가 올 때? 셀 수 있는 명사가 올 때는 복수를 쓰는 거고요. all 뒤에 셀 수 없는 명사가 올 때는 단수를 쓰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차이부터 알아야 돼. 셀 수 있을 땐 all은 복수, 셀 수 없을 땐 단수, every는 무조건 단수. 그리고 이제 every 같은 경우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every 뒤에 단수명사 형태로 쓰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every는 명사로 쓰이지 않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야? every는 혼자 문장에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all were quiet. 이건 괜찮아. 근데 every was quiet. 이건 안 괜찮아. 그래서 뒤에 반드시 명사를 데리고 와야 돼. every는 혼자 못 써요. 그 다음에 every 뒤에 단수명사 어딨어? every song. 단수니까 s가 없고. 그리고 every는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동사도 단수죠. every country. country s가 없어요. 단수니까. 단수 취급하니까 동사에는 s가 있는 거지. 근데 the store sells every 한 다음에 types야 type이야? every 뒤에 무슨 명사? 근데 왜 s? type of clothing이죠. 단수 명사 생각해. 단수 명사 안 센다고.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써야 돼. 내 맘대로 감대로 쓰면 안 돼요. s가 있는지 없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야 지금. 그리고 이제 표시가 좀 어렵죠. every가 각각이란 뜻도 있지만 마다라는 뜻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마다 교회를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every Sunday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렇게 써도 되는데 every 뒤에 아까 분명히 단수라고 했는데 s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every 2 hours 문법적으로 틀린 게 아니야. 왜 틀린 게 아니야? every 2 hours는 무슨 뜻이야? 각각 2시간이야? 아니죠. 이게 뭐예요? 2시간마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시간마다라는 건 간격이잖아. 주기잖아? 주기를 나타낼 때는 앞에 있는 숫자를 세는 거야. 이해했어? 각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2시간을 세는 거잖아. 2시간마다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숫자가 2 이상이면 뒤에 있는 명사는 s를 붙이는 거예요. 간격이 1이 아니고 2 이상이면. 그럼 앞에 있는 거 왜 s가 없어? hour 몇 시간이야 이게? every hour 하면 1시간이지. 그러니까 1이니까 안 붙었다고 s가. 그 숫자가 1이니까 안 붙었다고. every day 매일이잖아요. 매일이 1이잖아. 하루잖아. 그러니까 안 붙었다고. 근데 옆에 있는 2시간은 2시간이라는 주기가 있는 거죠. s 붙여야 돼요. 그럼 이제 매주라고 할 때 every 뒤에 week에 s 붙여요? 안 붙여요? 매주 안 붙여요. 2주마다 every 2 weeks. 그치. 이렇게 쓴다.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려운 게 있고 이거를 이제 둘 중에 하나지. 둘 중에 하나의 의미로 반드시 단수 취급해요. 근데 이제 either도 마찬가지로 either이 혼자 쓰일 때도 있고 한마디로 명사로 쓰일 때도 있고 형용사로 쓰일 때도 있어요. 똑같이 지금 every는 명사로 안 쓰이고 either를 혼자 쓰여도 되고 형용사로 쓰여도 돼. 그래서 either이 만약에 얘가 형용사면 단수 명사를 같이 가진다는 거야. 근데 either이 명사면 전체 범위가 몇 개야 지금? 둘 중에 하나니까 전체 범위는 2개잖아. 2개 중에 하나잖아. 그치? 정확하게 전체 범위가 있는 거예요. 그럼 2개는 세는 거야? 안 세는 거야? 세는 거지. 복수명사야. 복수명사 S 붙여? 안 붙여? 붙이죠. 그래서 복수명사 2개니까 S를 붙이는 거지. 아까랑 똑같은 거야. 아까 뭐랑 똑같아요? each of 복수명사라고 했죠.
여기서 of가 전체 범위라고, 전체 범위. 그래서 뒤에 있는 범위니까 전체를 나타내는 거야. 근데 either은 전체가 두 개니까 s 붙이고 뒤에는 of도 당연히 s 붙이고요. 대신에 단수 취급이니까 동사는 s 붙여 안 붙여? 안 붙여. 붙이는 거지. 동사 단수가. 단수 취급이라는 건 동사에 s가 붙는다는 거야. 그럼 이제 밑에 either plan인데 either plan 여기 of 없지? 네. 그럼 either 뒤에 무슨 명사? 단수 명사 단수. 기본인 거야. 단수 명사. 단수니까 동사에는 그치 붙이는 거지. 나 이제 두 개의 좌석이 있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 골라도 돼. 근데 either 뒤에 of가 없어요. 그러면 단수 명사 뭐? C. 그치 그냥 s 빼고. 나 either of the. 근데 이거는 전체 범위잖아. 복수, 그치. 그래서 이렇게. you can park on either side. 근데 side가 중요한 거죠. 양쪽 둘 중에 하나에 주차하면 된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에 not이랑 either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not이랑 either 합쳐 쓰는 게 neither이란 뜻이에요. neither이란 뜻은 둘 중에 둘 다 아닌 거야. 그치? 둘 다 아닌 게 neither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neither에 이미 이 n자가 not의 의미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위의 문장에서 I don't want neither of 이렇게 하면 not이랑 n이 중복인 거야. 그래서 not이랑 neither를 같이 쓰면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want에 부정이 없어도 해석했을 때 I want neither of those desserts 하면 나는 둘 다 필요 없다. 이미 not이 있는 거야. neither도 마찬가지 단수 취급하고요. 단수 취급이란 말이 뭐예요? 명사가 붙으면 단수. of가 있을 때는 복수. 그치. 그 다음에 동사도 단수. 그쵸? 지금 이제 시제 때문에 이렇게 해주긴 했는데 만약에 이게 시제가 현재면 answer에 s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어려운데 이거. 부사 either은 얘는 부정문에서 아이고 일단 쓰기만 하고 네, 부정문. 얘는 이제 의미가 좀 다르죠. 역시 그렇다잖아요. 지금 위에서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래서 해석을 좀 다르게 해야 되고 부사라는 말은 형용사를 꾸며주던지 문장 전체를 꾸며주던지 이제 그런 역할이 있으니까 문장 전체를 꾸밀 때 부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쓰이냐면 역시 또한 그렇다라는 게 사실은 이제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 우리가 to라고 써도 또한 그렇다라는 뜻이고요. either를 써도 또한 그렇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neither를 써도 neither는 또한 그렇지 않다라는 뜻인데 이제 각각을 언제 쓰느냐라고 봤을 때 앞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잖아. 나도 그래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he is interested in coding. 그가 코딩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그녀도 코딩에 관심이 있어. 앞에 있는 긍정문을 뒤에서 받아줄 때는 to를 써요. 긍정문일 때 to를 써. 근데 앞에 있는 문장이 코딩에 관심이 없어 라고 하죠. 그러면 그녀도 코딩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not이 지금 앞으로 빠졌으니까 이럴 땐 to를 쓰는 게 아니라 either를 쓴다는 거야. 부정문이 앞에 있는데 not이 앞에 빠졌을 때는 either를 써요. 그래서 부정문은 either. he isn't interested in coding and 하고 지금 not이 얘가 데려가고 싶은 거지. 그럼 not을 데려가고 싶으면 같이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neither 쓰죠. 그래서 neither 그 다음에 neither 쓰게 되면 이제 나중에 배울 텐데 우리가 부정어구가 앞에 나가면 도치가 돼요. 도치라는 말은 주어랑 동사의 자리가 바뀐다는 거야. 그럼 not이 나갔으니까 동사가 뭐만 남아야 돼? is만 남아야지. is not을 분리시킨 거잖아. 그래서 neither is she 해서 합쳐주고 분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연습하면 내가 프라이드 치킨이 좋아. 그럼 프라이드 치킨 좋다는 건 긍정이잖아. 긍정이면 뒤에 쓸 때 요 지금 동사 자리가 비었죠. 그럼 뒤에 동사에서 똑같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내 여동생이 프라이드 치킨을 좋아해. 이렇게 쓰고 싶은데 문제는 위에 있는 건 비동사가 그대로 가는데 이런 식으로 일반 동사를 쓰고 싶을 때 my sister like 하지 않아요. 일반 동사를 중복해서 쓰기 싫어. 그래서 일반 동사를 대신해서 쓰는 게 우리 명사 대신하는 게 대명사잖아. 동사를 대신하는 게 대동사야. 그래서 일반 동사를 대신해서 쓰는 게 do나 does나 did예요. 그래서 얘네를 대신해서 쓰면 대동사가 되는데 대동사는 어디에 맞추냐? 수, 일치. do는 복수, does는 단수, did는 과거잖아.
그러니까 앞에 있는 like란 동사는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고요. My sister는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단수죠. 그러니까 like s가 붙었어야겠지. 그럼 do를 쓰는 거야? does 쓰는 거야? did 쓰는 거야? does.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시제 맞추고 주어의 단수 맞춰서 대동사를 쓴다고요. 자, my sister does 하고 긍정문이니까 뒤에는 to겠죠. 근데 만약에 앞에 있는 문장이 부정문이야. I don't like fried chicken and my sister 하고 이제 두 글자로 쓰고 싶은 건데 안 좋아한다는 거잖아. 내 여동생도 안 좋아해. 그럼 여기는 풀어서 쓸 때 어떻게 쓰겠어요? 내 여동생도 안 좋아해. 앞에 있는 문장 그대로 쓰면 되잖아. 그치? 그럼 doesn't like겠지? 안 좋아해. 근데 이미 대동사가 do나 does, did야. 그럼 여기서 뭐만 쓰면 되는 거야? doesn't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my sister doesn't 하고 not이 앞에 있어. 그럼 부정문일 때 not이랑 either이 지금 분리되고 있는 거죠. 안 좋아해. 역시나 안 좋아해. 이렇게 쓰는 게 either이란 뜻이에요. 부정문일 때 분리해서. 근데 이제는 not이랑 either를 합쳤을 거야. 그럼 합쳤을 때 I don't like 부정 있어. 내 여동생도 안 좋아해. 똑같은 말이야. not이랑 either 합치면 뭐가 들어가요? neither이 들어가는 거지. 지금 이해하고 쓰는 거니? neither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똑같은 거야. 앞에가 지금 do라는 don't like라는 like 대동사를 써요. 위에서 not이랑 either만 합치면 남아있는 동사가 does죠. 그러니까 neither does my sister 해서 주어 동사 수일치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 나 이제 뒤에 어디까지 풀어야 되냐면 비교까지 풀어야 되고 여기는 액츄얼도 당연히 풀어와야 돼요. 그래서 212페이지 쭉 넘겨서 비교까지. 이거 원래 있던 범위잖아. 원래 있던 범위 그대로 하면 되죠. 위에 되어 있으니까 What may surprise you 하면 너를 놀라게 하는 것은 여기가 것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너를 놀랍게 할 수도 있는 것은 even more 하면 even more는 더. 근데 훨씬 더겠지. more 앞에 비교급 앞에 강조부사니까. 네, 동사가 is죠. 주어가 what일 때 동사는 단수 취급해요. 그래서 너를 훨씬 더 놀라게 하는 것은 There are many stars. 여기서도 여기 중간에 사실은 주어 동사가 있고 뒤에 주어 동사가 또 있는 거잖아. 그럼 그 사이에 대절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석이 많은 별들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금 해석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뒤에 있는 that은 star를 꾸미는 거죠.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that are thousands of times harder. 여기서 times는 배수사. 너희 뒤에 비교하지 않았어? 배수사 플러스 비교급 플러스 then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태양보다는 수천 배 더 뜨거운 해서 여긴 형용사죠. 태양보다 수천 배 더 뜨거운 많은 별들이 있다는 것이다. 태양보다 수천 배 뜨거운 많은 별들이 있다는 것이다. 자, 이제 내려가서 여기 Greek historian인데 그릭은 그리스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역사학자 헤로도토스가 시나몬, 계피에 대해서 썼다라고 하는데 보통은 여기서는 기술했다, 그러니까 적었다는 거야. 기술했다. 근데 그 계피를 그가 배웠어 하고 어바웃에서 끊어졌죠. 그럼 앞에 있는 관계대명사가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뒤에 뭐가 빠졌어? 목적어가 빠진 거지.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고요. 거기에 맞게 해석해줘요. 근데 여기가 얘가 이제 한국어에서는 좀 달라. 페니키아인이야. 페니키아인. 그래서 페니키아인으로부터 그가 배웠던 계피에 대해서 기술을 했다. 네, to get cinnamon. 여기 있는 투부정사 계피를 얻기 위해서 아랍 쓰면 아랍인들이에요. 아랍인들이 cut up the bodies of large animals. 아주 큰 동물의 이제 몸을 가른 거죠. 몸을 갈라서 put them on the ground. them이 가리키는 게 the bodies of large animals. 그래서 그 동물들의 시체를 둥지 근처에 있는 ground, 바닥에 두었다. 계피를 얻기 위해서 아랍인들이 큰 동물의 몸을 잘라서 둥지 근처의 바닥에 두었다.
Then when the birds pick up their food and return to their nest에서 여기까지 끊기죠. 그럼 새들이 다시 음식을 얻어서 그들의 둥지로 돌아왔을 때 무엇이 그 고기의 무게가 둥지를 무너뜨렸고, 그러면 the cinnamon, 계피가 어디로? 산 밑으로 떨어진다 이거지. 그래서 그 새가 음식을 얻고 다시 둥지로 데려갔을 때 고기의 무게가 둥지를 무너뜨리고 계피가 산 밑으로 떨어져 내려간다. 자, 우리 rectangular 하면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인데 우리가 이제 교실을 봤을 때 교실의 문이 직사각형, 여기 문 보면 알겠죠? 자, 교실의 문이 직사각형인데 이 rectangular door projects면 투시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럼 너의 retina, 망막 위에 rectangular image, 직사각형의 형태를 뭐 이미지를 투영한다. 근데 어떻게 볼 때만 직사각형 이미지가 되냐? Only when, 뭐뭐 할 때만, 이런 조건 하에서만. 그것이라는 게 뭐겠어? 문이겠죠. 문이 앞에서 정면으로 보일 때만 망막 위에 직사각형 모양으로 투영이 된다. 정면에서 보여질 때만 우리의 망막 위에 직사각형의 형태로 투영이 된다. 여기서 slowly는 물론 천천히이기도 한데 완만하게 이렇게 보면 되고요. trapezoid 하면 사다리 꼴이에요. 그래서 사다리 꼴이 비교급 and 비교급이잖아. 점점 더겠죠. 점점 더 얇아져. 그다음 이제 and 뒤에 주어 동사를 찾았으면 좋은데 주어가 누구야? 그럼 대절이 여기 있죠? That is seen on the retina. 여기까지. 관계대명사 절이고 이게 관계대명사인 거 알고 있어야 돼요. 대시 오를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망막 위에 보여지는 것은 is a vertical line. 오늘 올 배웠잖아. 이게 명사인데 모든이라는 게 왜 단수예요? 모든이라고 하면 복수 아니야? 왜 올이 단수야? 사람일 때는 복수고 사물일 때는 단수죠. 그치? 사람일 땐 복수, 사물일 땐 단수. 그래서 망막 위에 보여지는 모든 것이 수직선이다. 그리고 그 수직선이라는 게 문의 두께라는 거죠. 그래서 사다리 꼴이 점점 더 얇아지면서 망막 위에 보이는 것은 수직선이고 그것은 문의 두께이다. 이제 비슷하게 round coin, 동그란 동전이 동그랗게 보여. 근데 언제조차도 when it is viewed from an angle, 어떤 각도예요? other than 하면 제외한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면을 제외한 각도에서 보여질 때조차도 동그랗게 보인다. 비슷하게 동그란 동전이 정면을 제외한 각도에서 보여질 때조차도 동그랗게 보인다. 그럼 이제 밑에 다시 문장을 좀 보면은 우리가 일몰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거죠. have watched가 오랜만에 나오긴 했는데 현재 완료 시제. 뭐뭐 한 적이 있다. 그럼 경험이겠죠. 뭐뭐 한 적이 있다. 그래서 너가 아마도 일몰을 본 적이 있을 거야. 옆에 as though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그럼 그게 지금 불타는 것처럼 어떤 경우는 보일 때도 있어. 특히나 언제냐면 구름 사이로 빛날 때죠. through the cloud니까 구름 사이로 뭐가 빛날 때? 이시 가리키는 게 태양인 거지. 그 일몰이. 그래서 일몰이 불타는 것처럼 보이는데 특히나 구름 사이로 빛이 날 때 그렇게 보인다. The reason it looks 했을 때 설마 it을 주어라고 하지 않았겠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야? way까지지? 그럼 그 사이에 너희 배웠어? 이거 안 배운 거 아니야? The reason이랑 같이 쓰는 게 뭐예요? y죠. 여기 y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In that way, 너희 that도 저번에 지시대명사 배웠어요. that이 뭐라고 해석되는 거야? 저. 그치. 그 또는 저. 그럼 이게 문법적 용어가 지시 형용사가 되겠죠? 물론 이제 한국어로 해석하면 그렇게 보이는 이렇게 되긴 하겠지만 그냥 그런 방식이라고 합시다. 얘를 좀 살려서.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보이는 이유는 그다음 문장의 진짜 동사가 is지. 그래서 the reason is 한 다음 비동사 뒤에 있는 대 이유는 태양이 불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뒤에 있는 that은 이제는 지시형용사 아니고요. 이게 명사절 접속사가 되겠죠. 그래서 해석에 뭐뭐 하는 것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고 이제 이런 문장은 좀 잘 찾아야 되는데 이거 찾을 수 있을까? 지난번에 이것도 했어. 거의 다 했어. Can you guess? 너는 추측할 수 있니? How 하시요. 그럼 얼마나 뜨거운지 그 태양의 중심에 있는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추측할 수 있니? 그치, 간접 의문문인데 간접 의문문의 이제 형태를 알죠?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그럼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를 찾아야지. 의문사 안에 주어가 뭐야? 동사가 뭐야? 당연히 얘가 동사지. 그럼 주어가 누구야? 그치, the fire. 근데 여기서 의문사 뒤에 뭔가 이상하게 하나 붙었어. 그쵸? 그래서 how라는 의문사는 뒤에 쓸 때 형용사나 부사를 같이 데려다가 써요. 그래서 how만 특이하게 다른 의문사는 잘 안 그러는데 how를 쓸 때는 형용사 부사가 먼저 나와야 돼. 근데 이걸 맨날 문장에서 영작을 어떻게 하냐면 how the fire, 나 간접 의문 배웠다고 how the fire is hot 이렇게 쓰거든. 그렇게 쓰겠죠. 그쵸? 그렇게 쓰지 않도록 형용사 부사가 how 뒤에 붙어야 돼요. 그다음에 it is more than 25 million degrees Fahrenheit인데 Fahrenheit는 이제 우리가 섭씨라고 하고 외국에서는 화씨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온도가 얼마나 뜨겁냐? 2,500만 도를 넘는다. more than 이상이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times 배수사 비교급 된 아까 했던 거네. The hottest summer day 가장 뜨거운 여름날보다도 그리고 25만 배 더 뜨겁다. 그래서 이 온도가 사실은 무슨 온도인지 모르죠. 우리 화씨랑 섭씨가 너무 달라서. 그게 어쨌든 뜨거운 여름에 뭐 우리 40도 막 올라가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뜨겁고요. But 하지만 What may surprise you? 너를 놀라게 하는 것은 더 놀라게 하는 것은 주어 동사. 그리고 여기에 that이 있다고 한 거지. that 안에 주어 동사가 한 번 더 있는 거예요. 많은 별들이 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뭐야? 태양보다 수천 배나 더 뜨거운 많은 별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도 당연히 배수사 비교급 ten이고요. 우리 아까 even을 비교급 앞에 있는 강조부사라고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even 해석했을 때 훨씬이라고 해석이 돼야 돼. 너를 훨씬 더 놀라게 할 수도 있는 것은 그럼 이때 even 대신에 쓸 수 있는 비교급 강조부사 far, 그치? a lot, much, 그리고요 still. 그래서 요렇게 5개 even, far, a lot, much, still 하면 강조부사가 돼. 자, 문장의 형식을 찾으라네. 문장의 형식 어떻게 찾을까? 주어, 동사. 여기 있는 대절이 무슨 절이야? 뭐뭐 한다는 것이다 라고 지금 끝났죠. 뭐뭐 하는 것이다가 문장의 형식이 보어죠. 그래서 주어 동사 보어이기 때문에 이 형식. 자, 옆에도 이제 그리스 역사학자 헤로도토스인데 계피에 대해서 썼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끊었을 때 about에서 끊어줘야 되는 거야. 자, 아까 여기는 페니키아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페니키아인들로부터
그가 배웠던 계피에 대해서 기술을 했다. 그리고 만약에 뭐 문제가 나온다면 사실은 얘가 이제 쓴 거잖아. 뒤에 있는 요 헤드 PP라는 시제는 과거 완료의 시제예요. 그리고 아까는 현재 완료고 지금 과거 완료인데 과거 완료는 언제 쓰느냐? 앞에 있는 과거의 사실보다 먼저 일어난 사실을 얘기할 때 과거 완료를 써줘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시점을 비교하는 거야. 그리스 역사학자가 계피에 대해서 썼어. wrote 하는 시점이랑 이 사람이 페니키아인들로부터 계피에 대해서 배운 시점이랑 그럼 배우고 나서 글을 썼겠지. 그러니까 배웠다는 게 먼저인 거야. 그래서 learn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배웠다는 뜻으로 앞에 있는 learn이 먼저 일어난 사실을 얘기할 때 과거 완료 시제를 쓴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위치가 수식하는 게 앞에 있는 계피겠죠. 시나몬. 이제 페니키아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Large birds brought cinnamon sticks. 여기 brought이라는 게 원래 bring이지. 그래서 아주 큰 새가 시나몬 그 막대기를 가져와. 그들의 둥지로 가져오는데 그들의 둥지가 아라비아의 절벽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페니키아인들은 아주 큰 새가 아라비아에 있는 절벽 위에 있는 그들의 둥지로 계피 막대기를 가져왔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대시 문장 내 역할을 뭐뭐 했다고 얘기한다. 문장의 명사절 접속사고요. 동사 뒤에 목적어겠죠. 자, 계피를 얻기 위해서 아라비아에 있는 인 거니까 아라비아 사람들이야. Arabs 하면 자, 얘는 풀어서 얘기하면 the Arabians가 돼요. 아랍 사람들이 아까 cut off the bodies of large animals 아주 큰 동물의 이거는 새가 아니죠. 아주 큰 동물을 하나 잡았어. 그래서 얘의 몸을 갈라가지고 그들을 그러면 그 큰 동물의 몸을 둥지 근처에 있는 바닥에 둔 거죠. 아까 둥지가 누구였어요? 큰 새의 둥지잖아. 그 둥지 옆에다가 그 커다란 동물의 시체를 둔 거죠. 그래서 to get은 부사의 목적으로 해석이 된 거고 그러면 새가 이제 날아와가지고 둥지로 가기 전에 바닥에 먹이가 있으니까 그 먹이를 가져갔겠지. 그래서 그 새가 먹이를 가져가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둥지로 돌아갔을 때 여기까지가 부사절. 그러면 그 아주 커다란 동물이기 때문에 고기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 그러니까 얘가 둥지를 무너뜨린 거죠. 그래서 고기의 무게가 둥지를 무너뜨리고 그러면 시나몬이 산에서 굴러 떨어진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시나몬이 왜 굴러 떨어져? 아주 큰 새가 시나몬 스틱을 아라비아에 있는 둥지로 가져왔잖아. 그럼 이제 둥지가 무너지니까 당연히 시나몬 떨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라비안들이 어떻게 하겠어? 달려가가지고 뭘 주어요? 피기력. 뭘 줍겠어? 계피. 그치. 계피를 주어야지. 계피니까 단수겠죠. 그래서 pick it up이고요. 옆에 나와 있지만 일단 앞에서 뒤로 해석해요. 달려가서 그것을 주었다. 줍기 위해서 달려갔다 아니고 결과로 해석합시다. 달려가서 그것을 주었다. 자, 옆에 이제 살짝 나와 있는 게 지난번부터 계속 나오는 건데 pick up 하고 대명사 있을 때는 it을 뒤로 돌리면 안 된다. 이 문법 사항은 계속해서 중복해서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스파이스라고 하면 향신료. 그 계피가 향신료죠? 향신료가 그 이후에 다른 나라들로 이거 오늘 배운 거네. other 있잖아. other 뒤에 무슨 명사? 그치. 복수명사니까 country 다른 나라들로 수출이 되었다. 그래서 해석하면 A로 수출이 되다겠죠 뭐. 네, 이제 unlikely. This story is perhaps unlikely. 아마도 일어날 것 같지 않다. 형용사고요. 비동사 뒤에 쓰였기 때문에 뭐 ly 붙었다고 부사라고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고 be likely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일어날 것 같지 않았다라는 말은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it is not possible 비슷한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아마도 가능성이 없었다. 하지만 for those who traded spice to people from far off land 여기서 however 하지만 맨 앞에 쓰고 그 다음 이 문장의 주어 동사 어디 있어?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야?
Such a tale of hardship 이거겠죠. 앞에 있는 게 부사절이요? 풀이 뭐야 품사가? 전치사, 뒤에 있는 those가 명사, 그 다음에 후에서 끊으면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분 수식어고, 그 다음에 those는 사실 이제 하나로 봤을 때 those가 사물을 가리킬 수도 있고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those는 무조건 사람이요. 그래서 people이라고 그냥 전체적으로 해석해주고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해서 그럼 아주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이 향신료를 교역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이것도 지난번 했어요. such a형 명이잖아요. 얘가 명사지. 그래서 그런 고난의 이야기가 그 소비자에게 이 제품의 가치를 증가시켰다. 다시 멀리 있는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향신료를 교역하는 거죠. 무역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난의 얘기가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가치를 증가시켰다. 어렵게 구해야지 이게 가치가 있는 거니까. 자, 이제 내려갈게요. 우리가 이제 그 교실의 문을 볼 때 교실의 문을 CASB, 여기서 S는 해석을 해주고요.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직사각형으로 본다. 근데 실제로 이 직사각형 문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냐? 우리의 망막이죠. 눈 안에 있는 우리의 망막의 직사각형 형태를 투영하는 거지. 언제만. 조건이 있잖아. 항상 직사각형 모양으로 투영하는 게 아니라 그 문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정면에서 보였을 때만, 이 조건 하에서만 only가 들어가면 다른 경우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만 직사각형 모양으로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프로젝트의 뜻은 투영하다. 네, at other angles, 이것도 오늘 배웠죠. other 뒤에 복수, 다른 각도에서는 그 이미지가 as a trapezoid 하면 사다리 꼴으로 보일 것이다.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문을 이렇게 열고 닫았을 때 옆에서 보면은 사다리 꼴로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의 엣지니까 그 모서리겠지. 근데 무슨 모서리냐면 toward us, 우리 쪽을 향한 모서리. 문이 우리 쪽을 향한 모서리가 더 넓어 보이는데 누구보다 그 실제 문의 틀, 실제 틀이 있죠. 직사각형 틀보다는 모서리가 우리 쪽을 향했을 때 더 넓어 보여. 그 다음에 대시 가리키는 게 대시 이제 대명사긴 한데 용법이 있어요. 비교 표현에서는 가리키는 게 있어. 비교하는 대상이 있어. 지금 누구의 무엇보다 우리 쪽을 향한 문의 모서리가 더 넓어 보인다는 거야. 비교하는 대상이 뭐예요? 우리 쪽을 향한 모서리랑 문틀의 진짜 모서리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the edge of the door를 두 개로 수식해서 보는 거야. 그냥 모서리가 아니고 우리가 문을 열었을 때 우리 쪽을 향한 모서리,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서리는 진짜 문틀의 모서리. 그래서 여기서 비교하는 대상이 모서리를 비교하기 때문에 대시 가리키는 게 the edge of the door. 그러면서 점점점 완만하게, 아까 완만하게라고 했죠? trapezoid, 이 사다리 꼴이 점점 더 thinner and thinner, 점점 더 라는 뜻이고요. 더 얇아지고, 나 and 뒤에 주어 동사가 너무 중요하다고 했죠? and 뒤에 주어가 all이겠지. 동사가 저 뒤에 있는 is죠? 그래서 all that이라고 하면 명사라. 관계대명사가 지금 합쳐진 문장이고요. 이렇게 명사랑 관계대명사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로 바뀔 수도 있어.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가 뭐야? what, 그치. 그래서 요렇게 써도 맞는 거고요. what을 풀어서 all that is seen 해도 되고. 그럼 점점 더 사다리 꼴이 얇아졌을 때 우리 망막에 보이는 모든 것은, 근데 사물이니까 단수, 수직선이 되죠. 그럼 그 수직선이라는 게 그분의 두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변화들을 보고 구별할 수 있는 거야. 텔이라는 게 얘기하다 아니고요. 구별하다예요. 구별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안 받아들여. 정면에서 보지 않았을 때 옆에서 점점 보게 되면 얘가 사다리꼴로 변하다가 결국에 수직선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 그럴 리 없어. 이러고 이제 인식을 다르게 하는 거지. 근데 이제 비슷하게도 좀 특이하게 동그란 이런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봤을 때조차 정면이 아니고 정면을 other than 제외한 각도죠. on angle이니까 정면을 제외한 각도에서 보았을 때조차도 동그랗게 보인다. 그러니까 동그란 거는 어디서 봐도 동그랗게 보여. 근데 이제 직사각형 이런 것들은 사다리꼴로 보이다가 그다음 직선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CASB 같은 경우에 여기가 이제 수동태죠. 근데 이 수동태를 찾을 때 우리가 옆에 형태에서도 CASB에서 C의 목적어가 누구야? A야 B야? 수동태는 목적어를 바꾸는 거잖아. A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맨 앞으로 가요. A is seen as B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래서 A가 B로 보이다. 밑에는 A를 B로 보다. 조금 다르지? A를 B로 보다는 능동이고요.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A가 B로 보이다. 이게 이제 수동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다시 능동으로 한번 고쳐볼까? A round coin is seen as round.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보이겠어? 사람이겠죠. 뒤에 숨겨진 게 없으면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럼 사람들이 본다. 능동. 이게 C지? 본다. 그다음 뭘 봐? 그치? A round coin. 그게 A잖아. A round coin을 어떻게? as round 라고 하면 그게 능동인 거죠. 그래서 능동을 다시 수동으로 고치면 똑같은 말인 거예요. 수동태 뭐 view는 보다 뭐 이런 거고 수동태는 보이다 뭐 관점으로 보다 이런 겠지. 그래서 내용을 좀 다시 보고 본책으로 넘어가서요. 본책에서 문제는 잘 풀어서 왔을 텐데 우리 이제 문장의 흐름을 봤을 때 문장의 흐름은 사실 보기가 먼저 주어진 거잖아. 그래서 보기에서 힌트를 찾거나 밑에서 힌트를 찾으면 돼요. 그럼 너가 이제 일모를 봤을 때 그게 뭔가 빛나는 것 같아. 왜 그렇게 보여? The reason it looks that way. 우리 지시대명사 계속했죠. 지시대명사는 가리키는 게 있다는 거야. 그럼 그게 어떤 방식으로 보여? 그치. 그러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죠. 불붙은 방식으로 보여. 그런 측면으로 보여. 그래서 가리키는 게 있어요. 특히나 이런 문제에서는 지시대명사를 잘 찾아야 돼. 그래서 지시대명사는 사실 문법도 있지만 독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 이제 갈 수 있는 게 it is more than. 이 또 대명사잖아. 누구의 온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치. 태양의 중심부의 온도가 얼마나 될까 하고 그 it을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받아주는 걸 찾으면 1번, 2번, 3번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B, C, A. 자, 2번에서도 아까 페니키아인 나왔는데 페니키아인이 배운 거잖아. 이 사람이 배운 건데 그 배운 게 지금 나오죠. 큰 새가 있어. 얘를 동물을 이제 갈라가지고 둥지 밑에 놨어. 그러면 사실은 이 bodies of large animals라는 게 음식인 거지. 그치? 얘가 음식을 집어서 그게 동물을 집어서 간 거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나몬이 굴러 내려오면 아랍 사람들이 그걸 추어갔다. 그 다음에 그걸 수출했다. 그럼 이런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야? 여기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준 게 있기 때문에 1번, 얘가 1번, 2번, 3번. 네, 3번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대명사 뭐 이런 걸 보는데 대명사를 보는 이유는 순서를 잘 찾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일단은
처음에 찾을 때 요렇게 찾을 때 얘를 왜 찾냐면 여기 보이지? 어라는 게 특정한 거야, 불특정한 거야? 그치, 얘는 불특정한 거죠. 지금 불특정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독해에서는 처음 나온 거야. 그래서 사다리꼴이라는 이 말이 처음 나왔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할 때 이 사다리꼴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줘요. 그럼 앞에 관사가 어떻게 바뀌어? 그치. 그래서 관사가 변화하면 얘가 처음 나온 건지 두 번째 나온 건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정할 수가 있어. 처음 나오면 오고 두 번째는 더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순서를 정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3번이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제 앞에 1번은 간단하게 보고요. 일단 쿠션이죠. 쿠션이 make the sofa more comfortable. 이게 몇 형식인지 보이네. 몇 형식인지 빨리 얘기해봐. 뭐를? 5형식. 소파를 그치 더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보어. 네, creating a cushion from your old t-shirts. 너의 이제 옛날 티셔츠나 스웨터에서 쿠션을 만드는 것은 동명사기 때문에 단수. 재미있는 프로젝트다. 그러면 일단은 스웨터를 만들려면 골라야죠. 옷감을 골라야죠. 근데 스웨터는 어떤 느낌이냐면 좀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이고, 티셔츠는 어떤 느낌이냐? As well because you can draw pictures on them. 그 위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as well이라는 건 또한이란 뜻이야. 또한 재밌는 생각처럼 보여요. 그럼 일단 위에서 티셔츠랑 스웨터가 두 개가 나왔으니까 밑에서도 스웨터는 어떻고 티셔츠는 어떻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게 좋겠죠. 그래서 너가 이제 고르는 그 섬유에 따라서 Draw the shape of cushion you want to make 했을 때 너가 만들고 싶은 쿠션의 모양을 거기에 그려봐라. 어디에? 너가 선택한 그 섬유 위에. 그 말이 지금 앞으로 빠져있는 거지. Draw the shape of the cushion you want to make on the fabric of your choice. 이게 좀 더 해석하긴 좋아요. 왜냐면 너의 천을 하나 고르고 그 위에다가 그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순서가 바뀐 거지. 얘가 앞으로 나간 것 뿐이야. 그래서 square shapes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그리면 초보자들한테는 좀 쉽고, 그 다음에 그 선을 따라가지고 두 개의 정사각형을 이제 자르는 거죠. 그 이후에 그다음에 순서 나왔으니까 자른 이후에 이거지. 그래서 cut 한 이후에 turn them so that, 여기 so that 배웠잖아. 무슨 뜻이었어요? so that 붙어서 쓰였을 때 그치, 위에서 목적인 거죠. so that이랑 같이 쓰는 게 in order that이고요. 그럼 facing away니까 서로 마주보라는 거야? 아니면 반대로 마주보라는 거야? 그치, 반대로. away니까 서로 반대로 마주보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걔네들을 turn이니까 돌리는 거죠. 두 개를 같이 자르고 얘네들을 마주보게 돌려야 되잖아. 그다음에 sew three sides together, 세 면을 같이 다 이제 바느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안에서 빼는 거지. turning inside out. 안에서 밖으로 빼면 그 안에다가 이제 코튼을, 면을 채우면 돼요. 그다음에 finish sewing the open side. 그 다음에 마지막 면에 한 면이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4개로 만들면 면을 2개를 합친 다음에 여기서 3개를 이렇게 바느질하고, 그치? 3면 바느질하고 인형 만들 생각해요. 이렇게 이제 만들고 그다음 얘를 이렇게 돌리면 이게 바깥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면이 바깥면인 거잖아. 그래서 얘를 돌리고 거기에 솜을 채우고 마지막에 여기를 닫으면 이게 쿠션이 된다는 거야. 그림을 그려 이해가 돼? 그래서 안에를 먼저 이렇게 꿰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이제 오픈 사이드니까 마지막에 열려있는 그 부분을 바느질을 마치고 그러면 쿠션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쿠션이 너의 이제 옷으로 만들어진 쿠션이다. 그래서 위에서 화살표를 열심히 다 쳤기 때문에 1번, 2번, 3번. 그럼 답이 BAC죠? 있으면 채점을 좀 하고요. 지난번에 복습 과제가 유닛 13이었던 것 같아요.